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난민이란 단어를 들으면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이 월남 패망을 전후해서 바다를 통해 나라를 떠나는 사람들, 보트피플이라고 불렀죠. 일단 그분들 생각이 나는데요. 세월이 오래 지났습니다만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뭐 분쟁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자신의 조국이나 고향을 떠나는 이 난민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난민 또 외국인과 관련된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난민법 개정안과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인데요. 이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난민법, 관심을 좀 두기 어려운 외곽지대의 여러분들이신 것 같은데 이 개정안을 발의하시게 된 배경이 있으신지요? 예, 지난 6월 20일 날이 세계 난민의 날이었습니다. 뭐 그런 계기도 있기도 했지만 우리가 난민법을 제정하고 나서 이제 그게 제대로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다가 현재의 난민법에 좀 이렇게 큰 건 아니지만 절차상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점들이 있어서 그런 이번에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보통 이제 의원님들께서 입법 발의하실 때는 이렇게 민원을 들으시고 또 여러 가지 청취를 하신 다음에 하시잖아요. 근데 난민들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을 찾아와서 어떻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처지인데 그렇죠. 어떻게 하셨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뭐 직접 만나본 건 아니고 이제 제가 국회 인권포럼에 책임연구의원으로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인권과 관련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주제가 난민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이제 이주 외국인들의 권리 보호, 또 이제 소수자에 관한 보호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 보고 있고. 또 한국에 와 있는 유엔 난민 기구 그쪽에서도 이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관심을 표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근데 난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요. 개정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법이 정한 난민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이 난민법이라는 것이 처음 만들었을 당시에 그 제정됐을 당시 취지는 어떤 것이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예, 난민이라 하면 이제 법률적으로는 인종이나 종교나 또 국적, 또 정치적 견해 이런 거에 의해서 박해를 받을 때 그 박해받은 사람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외국으로 갔을 때 또는 외국에 있는 사람이 그런 이유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난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 유엔 난민 협약이라는 게 일찍부터 있었는데 이거를 1994년에 처음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난민을 어떻게 처우하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동의를 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독자적인 난민법은 없었고 그냥 출입국 관리법에다가 이제 난민에 관한 조항 몇 개를 넣고서 이제 있어 왔고 그래서 2001년에 그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난민을 처음으로 이제 인정을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유엔 협약에 따른 독자적인 법을 마련하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저희 국회 인권 포럼이 앞장서서 주도를 해가지고 당시 이제 우리 황우려 인권 포럼 대표로 계셨던 현재 사회부총리께서 이런 걸 주도를 하셨었죠. 그래서 2012년도에 난민법이 제정돼서 2013년 7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아시아에서는 처음이에요. 독자적인 난민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나라는 아시아에서 한국이 이제 가장 첫 번째 국가다. 아니 일본도 없습니까? 일본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이제 아시아에서는 상당히 난민에 관한 한 네. 이제 선도적인 국가가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근데 그 현행 그 난민 인정 절차라는 게 있는데 이게 상당히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또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예, 일반 잘 국민들 잘 모르죠. 모르시죠.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네. 이제 난민 인정 신청서를 법무부에 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그런 걸 받죠, 이제. 네. 그걸 받아서 난민 인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이제 심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 담당 공무원이 면접을 하고 예, 예. 그 면접 과정 이런 서류를 법무부에 보내서 난민위원회에서 이제 이런 거를 판정을 하고 네. 그것이 안 되면 또 이의 신청을 하고 나중에 재판까지도 가는데 네. 보통 그 이제 이렇게 아프리카나 네. 또 이제 여러 먼 나라에서 오다 보니까 이제 그 나라의 언어가 우리나라에서 금방금방 이렇게 통역이 되거나 이렇게 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아유,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겠네요. 콩고 사람이 왔다, 네네. 또는 뭐 미얀마 사람이 왔다, 예, 예. 뭐 이랬을 때에 그냥 영어 통역은 뭐 수시로 되지만 네. 그 고유의 언어가 쉽게 통역되기가 어려운 그렇죠. 언어 소통상의 이제 문제점이 있고 네. 또 난민이라는 점을 자기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난민이라고 이제 가장을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꽤 있다는 거예요. 그랬겠네요. 그러니까 예. 그냥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한국에 가면 좀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가서 살고 싶은데 이제 우리가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로 이제 낙인 찍히기 쉽고 네. 또 그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 오려면 상당히 어려운 아하. 요건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난민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난민으로 인정되면 이제 상당한 그 처우가 이제 주어집니다. 생계 여러 가지 이런 배려를 이제, 해주는군요. 배려를 해주니까 네. 그런 식으로 되려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가짜 난민을 가려내려고 네. 또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꽤 걸린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난민 신청서를 제출해서 난민 판정을 받는데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아유, 하고 길군요. 이게 재판으로 넘어가면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아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줄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네. 문제도 나오고 있죠. 그렇군요. 근데 뭐 일단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가면은 먹고 살 거리도 있고 좀 우리가 살만하다라는 소문이 퍼진 것까진 반가운데 네, 갈수록 느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난민 신청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한데. 지금 네. 이제 뭐 과거에는 그렇게 뭐 몇백 건씩 이루어지다가 이제 2013년에 1,500건, 2014년에 2,800건, 그리고 현재도 뭐 6월까지 한 1,500건이니까 네. 금년에도 한 2,000건 내지 3,000건 정도 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난민 인정 절차를 시행해 온 그 기간 동안에 총 신청 건수를 합치니까 한 11,000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상당한 수네요. 예. 네. 그중에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492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대단히 까다로운 절차고 그다음에 난민은 아니지만 인도적 체류 이렇게 네. 준해서 하는 그런 체류자가 한 800여 명 네. 그렇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 발의하신 난민법 개정안에 담긴 핵심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예,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첫째는 이제 그 공무원들이 난민 신청자들을 면접하는 과정에서 네. 원래는 이제 법률에 이 녹음이나 녹화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거를 잘 모르고 네. 이제 또 그런 걸 해달라고 했다가 불이익 당할까봐 예. 잘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당신은 녹음이나 녹화를 할 수도 있다는 거를 알려주도록 알려줘라. 예, 아하. 예.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네. 그게 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1,700건의 면접 과정에서 실제로 그렇게 녹음이나 녹화를 한 경우는 한 80여 건밖에 안 됐다. 그렇군요. 이렇게 네. 됐다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나중에 난민 심사 과정에서 쓸 수 없다. 이거는 이제 그 형사소송법상
일반적인 증거 법칙이거든요. 네네. 이제 독수의 과실이다 해서 그 이제 절차적으로 위법한 절차 뭐 네. 이제 이 도청을 한다든가 또는 뭐 강제로 인권을 침해해서 뭘 이제 뺏는다든가 네. 뭐 이렇게 강요한다든가 예, 예. 이렇게 해서 얻어진 진술이나 증거는 이제 쓸 수 없다 하는 거를 네. 이제 주의적으로 원래도 그렇지만 이제 법에 한 번 더 규정을 해둔 게 있고 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우리 이 난민법 부칙을 개정해서 그 이제 그동안 난민 인정 그 난민법 시행 전에 신청했던 분들도 난민법 시행 후와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 이제 그렇게 한 개의 내용이 있고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그 난민 인정으로 이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을 때 네.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법에는 30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걸 안 알려주면 모르고 이제 다 끝났나 보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네. 이번에 그것을 그 신청한 사람의 나라의 언어로 네. 번역을 해서 이제 난민 인정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결정을 할 때 당신은 이제 30일 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통보해 주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들. 최대한 난민을 배려하셨군요. 네. 예. 네. 자, 근데 우리도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 난민 협약에 가입된 국가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이 개정안이 통과돼서 이제 국회 처리가 끝나고 나면은 실제 난민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실 텐데 가장 그 긍정적인 효과를 뭘 뽑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그 난민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나 선진국에서 인정되는 절차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인권 선진국이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그 명성이나 이런 이제 이 네임 밸류랄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다른 일을 당했을 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좋은 선례들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우리나라에게 불리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도 한국 같은 인권 선진국에서 저런 일은 아마 예외적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군요. 또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뭐 할 때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줄 수도 있고 그렇군요. 특히 유럽이나 EU 같은 데서는 그런 인권 수준을 대단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그들의 인권도 보호하면서 나라의 품격도 높일 수 있는 그렇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그 외국인의 사회 적응을 위해서 이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회 통합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법안 소개 앞서 이게 어떤 제도인지 이 현행법으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결혼하러 오신 분 또는 뭐 취업하러 오신 분, 뭐 유학하러 온 학생들 이런 이제 이주 외국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이제 여기서 사는 동안 이제 아이를 낳거나 이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상당 기간을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한국어 교육을 시키든가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을 시키든가 이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이고 법적 근거를 분명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이번에 거기에 대한 개정안을 내게 됐고 사회 통합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이주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그 이제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렇군요. 이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의 그 입법 취지와 더불어서 이게 왜 개정까지 갔어야 했는가? 그 동안에는 그러면은 아예 없었던 게 아닌데 뭔가 부족된 부분이 있었겠죠. 왜 그 동안은 이게 이제 그 법에 출입국 관리법에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주자. 뭘 어떻게 한다 이런. 그래서 사회 통합 프로그램의 정의를 이제 그 외국인들에 대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
또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교육, 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담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네. 그런 것들이 또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또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부가 이제 다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에 와 있는 외국인들의 수나 또 그 뭐 이제 결혼한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취업해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네네. 학생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군요. 뭐 앞서 난민법 개정안도 그렇고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그렇고 결국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를 담은 내용인데 지금 이제 핵심 네. 내용까지 말씀 주셨거든요. 예. 나가서 여기서 자리를 잡고 사는 뭐 외국인의 2세들 네. 중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그 어린 친구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예, 거기에 예, 대한 고민들도 함께 해주실 것 같은데. 예.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네. 그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 예.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 네. 이주아동 기본권에 관한 법률 그렇죠? 개정안이 나와 네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그 국제사회의 글로벌 스탠다드, 네. 그러니까 선진국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호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편에서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네. 이제 불법 체류자의 자녀까지 우리가 보호해야 되느냐 아하. 이제 이러면서 좀 반대하는 기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나 이제 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네. 좀 과감하게 봐야 된다. 우리는 지금 다른 여러 동남아, 아프리카 나라에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 ODA니 뭐 이런 거 EDCF 아. 해가지고 이제 그런 물질적 지원을 해주는 거 못지않게 우리나라에 와서 체류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도 네. 해주는 게 필요하다. 네. 우리도 다른 나라에 가서 있을 때 과거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미국 가서 많은 혜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을 역지사지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개정안의 정책적 효과는 앞서 난민법 개정안의 그 효과와 맥을 예. 같이 할 것 같습니다. 예, 똑같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더불어서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이 제2의 조국으로 그들이 또 역할을 잘 해주겠죠. 예, 네. 예, 예. 자,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돼가긴 하는데 혹시 향후 추진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또 다른 입법 계획이 있으시다면? 예. 네. 지금 하여간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꾸준히 이제 현황을 점검해 보면서 나아갈 계획이고 현재는 이제 제가 그 파산자 지의 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런 것들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그 파산자 하면은 뭐 취업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굳이 이런 영역에는 굳이 그런 규제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파산자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뭐 저는 큰 이의는 없으리라고 보고 네. 결국 이제 일률적인 규제로 인해서 그 이제 취업이나 생계 유지나 또는 인권 보호가 소홀했던 부분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런 부분도 회복시켜 주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뭐 늘 열심히 일하시는데 또 바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출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